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경매 이야기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경매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8년 10개월 만에 아파트 경매 건수가 최다다. 아, 진짜 그래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경매 시장을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행 건수 같은 경우 노란색 그래프가 약간 계단 형태를 이루긴 하지만 점점점 우상향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한 그래프인데 사실 2년 전, 4년 전, 7년 전까지 가본다 그러면 점점점 우상향이 확실합니다.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진행 건수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문정부 때는 부동산이 또 호황이고 막 금리가 또 낮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1일 평균 입찰 물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양이 8,000건에서 9,000건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2만 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은 2만 5천에서 3만 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에 볼 수 있는 경매 건수라는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낙찰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거 있고 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 시장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같은데요. 거래 방법이 다른 거죠. 일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경매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일반 부동산 거래 방식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정부 때는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았죠. 예. 5천, 7천 건, 8천 건 찍기도 하고 10,000건 넘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작년 말에는 뭐 1,000건대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겨우 3,000건대, 4,000건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일반 거래는 그런데요. 경매 시장에서는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을 때에도 아파트 입찰자가 평균 30명이었습니다. 한 개 물건 들어오는데도 그 정도로 부동산이 조정받을 때에도 경매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면 부동산이 조정을 받는데 왜 활발하냐? 여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3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찰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오는데 높게 쓰진 않아요. 한 1억 정도 써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게 경매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한 1억 5천에만 우리가 팔아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조정장이라 그래서 경매 시장에는 사람이 없다. 이건 절대로 선입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어떨 때냐면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4번이나 급격하게 올릴 때 부동산 분위기가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매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 큰 폭락이 올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서울의 아파트도 한 3번 정도 유찰돼야 1명 입찰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럴 때 잠깐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 그때는 주춤한데 평상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뭐 1, 2주 사이에 이거 잘 받았다 이런 물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968번 물건이고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예, 빌라인데요.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는 2억 9,800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매각은 1억 9,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독 낙찰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뭐가 너무 싸게 받았고 문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엄청.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권리 분석을 조금 해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 있게 잘 받은 물건인데 실제로 매매 시세를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2억 7천에 지금 현재 시세로 2억 7천에 한 달 안에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조사가 되었던 물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건 바로 권리 분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1억 9천에 보증금의 대항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낙찰된 돈에서 이분이 다 돈을 받아가느냐? 이걸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등기부 현황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강서구하고 마포구에 압류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강서구하고 마포구의 압류 물건은 당해세나 조세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낙찰자의 아까 전입 날짜, 근데 확정일자가 늦네요. 2017년 10월 30일 날짜보다 앞서서 강서구나 마포구에 밀렸던 돈이 있었다면 그 돈은 강서구나 마포구가 낙찰된 돈에서 먼저 받아가고 남는 돈을 임차인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강서구와 마포구의 압류 물건지 얼마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데 이분께서 알아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 잘 알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입찰가를 이렇게 낮게 쓰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경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알아내나요?
요거는 임차인에게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서 임차인이 흔쾌히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주는 바람에, 왜냐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이게 얼마인지 나오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런 협조를 통해서 알아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차포 뛰더라도 한 7천 정도는 순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서구나 마포구가 먼저 이제 낙찰 돈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 적으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거의 유리한 거잖아요. 굉장히 적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럼 저 돈이 실제로 얼마며 저런 걸 알려면 서류상은 안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강서구하고 마포구의 압류 금액이 관건인데요. 자, 저기 확정일자가 늦으니까 17년도 10월 30일 이전에 밀렸던 돈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그걸 알아봤더니 사실 한 3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거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9,300만 원 정도보다 조금만 높게 써도 더 내가 추가로 납부할 비용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1억 9,500을 입찰가로 쓰신 거예요. 근데 왜 1억 9,300이 아니고 1억 9,500까지 굳이 썼느냐? 네, 요거는 경매 집행 비용이 처음 먼저 또 나가는 100 얼마 정도는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작성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알죠?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압류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임차인에게 잘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 상태로 또 계속 경매 물건이 오래가면 임차인도 좋을 일은 없잖아요. 얼른 보증금을 받고 싶을 텐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잘 해보신다면 흔쾌히 도와주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에도 보지만 폐문부재, 그러니까 집에 없다는데 네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폐문부재 상황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통 폐문부재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러 가는 건 약간 숙제처럼 가요. 가서 있으면 있는 거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폐문부재. 이게 다인 거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폐문부재라 그래서 무조건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네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네네. 아까도 이제 가격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 낙찰가가 되게 다양하고 실제 사람이 낙찰 받으려면 응찰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보면 아까 60 몇 프로도 있고 70 몇 프로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 물건 보면 또 100%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것도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금 방금 소개했던 이런 물건들도 약간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높게 안 써도 돼요. 지금 굉장히 낮게 썼는데도 단독으로 낙찰이 됐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좋은 입지에 또 좋은 상권에 뭐 누구나 좋아하는 좋은 전철역 앞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놓겠습니다.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기준을 달리해야 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일반적인 빌라, 일반적인 아파트로 봤을 때는 좀 특수한 거 제외하고 네네. 대충 몇 프로 정도로 쓰면은 될까요? 일반적인 빌라나 아파트.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경매 유료 정모지에 보면은 보통 인근 매각 사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거 말고 요근자에 인근에 유사한 물건이 몇 퍼센트에 낙찰됐는지를 본다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 물건도 요 정도에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요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낙찰 받았어요. 네네. 그걸 10년, 20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낙찰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빌라 팔기 진짜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싸게 팔면은 팔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창 싸게 팔 수도 없고, 낙찰받은 물건을 빠르게 정상적으로 팔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전략이 있지만 포인트 있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빌라를 물어보셨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냥 수리한 집 얼마, 안 한 집 얼마, 24평이면 그냥 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투명하지가 않아서 중개사님이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빌라가 전용 평수가 12평이라 그래서 보통 요즘에 12평이면 방 3개, 화장실 2개도 뽑거든요. 네. 옛날 거는요, 방 3개도 억지로 방 3개예요. 그냥 방 2개, 화장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토지의 모양이 다 다른 가운데 억지로 빌라를 만들다 보니까 12평이라고 전용 평수가 써있기는 한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20평 같은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8평 같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파트 매물도 많지만 빌라 매물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개사님한테 물건을 소개받으러 보통 가면 중개사님들이 100개가 있다고 100개를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알아요. 너무 많은 걸 비교해서 보통은 많이 보여줘야 5개고 평균 3개를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중개사님하고 잘
좀 복비를 좀 많이 드리면서 내 편으로 잘 만들어 놓는다면 저보다 비싸고 입지도 안 좋은 집을 좀 보여주고 우리 집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영화와 같은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어떤 작전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래가 되게 하는 작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실전에서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되게 낙찰받는 집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뭐 저도 보지만 인테리어도 나름 하고 일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되게 도배는 당연히 갈고 근데 이게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경매까지 넘어온 게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보수를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빌라를 받을 때 빨간 벽돌집은 일단 패스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빨간 벽돌집은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한 20년, 30년 돼 보여요. 30년 된 건 40년 돼 보여요. 근데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외관 자재를요 석재를 썼다거나 대리석을 썼다거나 아파트처럼 페인트만 바르면 되게끔 시멘트로 마감을 했다거나 오히려 그런 집들은요 30년이 됐는데도 한 15년밖에 안 돼 보여요. 외장재를 잘 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집은 누가 선택하죠? 보통 가족 단위에서 아빠가 선택해, 엄마가 선택해, 애들이 선택하나요? 엄마가 선택하죠. 엄마들은 절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외관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30년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실제로 외관으로 보이는 모습이 15년밖에 안 돼 보이면 그건 15년짜리인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런 집을 안에 내부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500만 원, 700만 원 들여서 하지 말고 제대로 돈 들여서 2천만 원 들여서 카페 느낌 나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30년짜리 수리 안 된 집 가격의 시세 조사를 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도할 때에는 실제로 수리비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연식 레벨에 요즘 아파트 완전 신축급은 아니어도 준신축급보다 조금 못한 그런 느낌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간 안에 팔더라도 5천에서 8천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할 거면 예쁘게 해라. 아끼지 말고. 아예 돈 들여야 돼요. 아예 풀옵션으로. 요즘 분양하는 빌라들의 컨셉이 어떤 빌라죠? 아파트를 따라하는 컨셉입니다. 포베이 스타일로 아파트를 따라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넘어서서 카페 느낌 나게. 이게 집인지 카페인지 모르게. 왜? 우리 집을 누가 선택하니까? 엄마가 선택하니까.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고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작년에 그렇게 심각할 때도 1000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네, 여러분 거래가 안 되는 건요. 주인들이 가격을 포기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내놓는다면 무조건 거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장과 경매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항상 그런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공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권리 분석 이것 좀 봐야 된다. 하나 더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그 밑으로 모든 것이 소멸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소멸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소멸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가처분입니다. 이게 어떤 가처분이냐면 가처분 중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과 사행위 취소에 의한 가처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가 좀 어려울 거 초보자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입니다. 권리 소유에 보면 가처분이라고 써 있죠. 예, 그리고 비고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선순위라서 어차피 인수인데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더라도 소멸이 아니라 무조건 인수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등기상에만 권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 이분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낙찰받은 사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소유권이나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을 거신 분이 패소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존재하게 되더라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전문적인 조사가 되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기 전에는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소송 걸린 건 쉽게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패소 보통 소송이 한 3년, 4년 이렇게 보통 걸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매 얘기 재밌게 했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